안녕하세요. 오늘 얼굴 스페셜 메가 토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같이 영화 이야기 나눌 이은석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자리하실 세 분의 게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굴의 연상호 감독님, 박정민 배우,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박보영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자리 배치가 좀 잔인하네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으므로. 네.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씩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굴 연출한 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굴에 출연한 박정민입니다. 네, 얼굴에 출연하진 않았지만 오늘 같이 얘기하러 온 박보영입니다. 아니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오늘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일단 얼굴이 곧 100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전화전화를 될 수도 있는데요. 아니 될 거예요. 네. 됐다 칩시다. 네, 뭐 거의 올모스트 됐다고 오늘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오늘 또 박보영 배우가 한국 영화 촬영감독협회하고 촬영감독님들께서 뽑으시는 황금 촬영상에 OTT 부문 특별 연기상 수상하고 오셨어요. 제가 무대하는 게 제가 주인공이 아닌 이 무대에 너무 빠꾸로 왔어요. 네, 일단 너무 이렇게 와서 또 반갑고 일단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얼굴팀이 아직도 무대 인사 일정이 끝나지가 않아서 오늘 또 무대 인사를 또 끝나고 바로 가셔야 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행복해요. 아 정말요? 그렇죠. 하나도 안 힘들어요. 울지 마시고요. 눈물이 보여있지만. 네. 네. 그래서 오늘 평소보다 시간이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박보영 배우님 어떤 신분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네. 옆에 앉아 계신 박정민 배우분을 제가 평소에 너무나도 존경하는 배우분이시기도 하고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배우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얼굴을 제작하신 제작사 대표님과의 인연도 좀 있어서 오게 됐는데 그런 거를 다 제하고서도 얼굴이라는 영화를 너무너무 잘 본 팬으로서도 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또 얘기도 청해 들어야죠. 너무 할 말이 많은 영화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까 대기실에서 감독님을 뵙자마자 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영화를 보면서도 느꼈지만 마지막 그 엔딩 부분에서 계속 박정민 배우의 얼굴에서 끝날까? 아니면 그 얼굴의 정체가 나올까? 보여주실까? 안 보여주실까를 그 첫 시작하는 그 씬부터 그냥 계속 혼자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게 안 보여줘도 영혼이 있을 것 같고 보여줘도 보고 싶고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왔을 때 이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리고 오랜만에 엔딩 크레딧이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저는 앉아 있었거든요. 이 엔딩을 보면서 저는 생각보다 되게 평범한 얼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이제 영화를 보는 내내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되게 괴물 같다는 표현도 하고 혹시 장애가 있었냐고도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되게 그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그 얼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얼굴을 마주했을 때 내가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지?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그 얼굴을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쉽사리 좀 일어나지지가 않아가지고 오랜만에 그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후기를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영화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한 부분에서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그 무릎
PD의 무릎, 뚫린 청바지의 그 문제적 장면. 예, 네. 그 장면을 어떤 분이 그 사장의 시선으로 찍으신 것 같다고 막 하시길래 제가 내가 그 부분을 놓쳤나? 나도 그런 식으로 다 썼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GV에서 카메라를 찍으신 앵글이라고. 잘못 찍은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때 카메라를 좀 찍어달라고 촬영한 감독님한테 얘기했는데 앵글 그렇게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카메라가 잘 잡히지 않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뭔가 모르게 냅두고 싶은 마음. 왠가 했더니 이런 나비 효과를 위해서 나의 어떤 그 직관력이 또 발휘가 돼버렸다. 영화 자체, 그 연상호와 영화가 그냥 이렇게 자체가 되어버린 서로가 서로의 육화된 상태. 예. 그래서 그것도 궁금했어요. 마지막에 오열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쏟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는데 그 위치가 눈물인지 콧물인지 침인지 약간 각이 되게 눈물도 흘렸고 콧물도 흘렸고 침도 다 흘렸어요. 그래요? 네. 아니, 마지막에 나온 건 침이었어요. 침이죠. 정확한 또 구분까지 네. 마지막에 마지막에 나온 건 콧물과 침이 합쳐진 액체였죠. 약간 V자 모양으로. 네. 뭔가 여기 어디쯤이어가지고 저거 뭘까 약간 궁금하긴 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얼굴이 나올 때는 눈물이었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생각보다 눈물이 많이 안 나와서 좀 침을 동원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런 건 비밀로 하라고요. 아니 많이들 아시겠지만 여기 거의 만담 듀오로 활약하시잖아요 요새. 그래서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이 관객과의 대화 일정을 받고 내가 오늘 필요한 인력인가 이런 생각을 아주 많이 했지만 어쨌든 온 김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눈물 얘기하니까 저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예전에 박보영 배우랑 같이 출연하신 선배 배우한테 듣고 되게 신기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편한 술자리 같은 곳이었는데 눈물 연기를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잘하냐 어쩌다 이런 토론으로만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같이 연기하는 선배 배우가 박보영이다. 보영이 진짜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큐사인을 주면 그대로 흘린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한 방울 흘려 그러면은 바로 그렇게 흘리신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오 막 이랬던 기억이 있기도 해요. 와 이제부터 좀 큰일 난 것 같아요. 이런 영상이 이게 지금 이렇게 저장된 이후부터 저는 이제 당장 내일부터 촬영할 때 너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눈물이 많은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스스로의 그 삶에서도 눈물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보면서도 되게 잘 우는 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도 좀 많이 우는 편이긴 한데 그게 그래도 좀 도움이 좀 운이 좋은 거죠. 눈물이 많은 것은. 근데 거의 대부분 상대방이 있을 때 좀 더 잘하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 눈을 마주쳐 주시는 상대 배우분이 항상 이만큼을 주시는 편이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배우 자랑을 하자면 우리 박정민 배우도 그에 못지않게 왼쪽, 오른쪽 다 기가 막혀요. 티어 스틱을 쓰는 기술이 엄청납니다. 차이는 도구를 쓰는 도구를 쓰고 여러 타액을 이용할 줄 안다라는 어떤 지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뭐 장난스럽게 눈물 얘기로 잠깐 틀어보긴 했지만 이게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요즘에 사실 젊은 배우들이 타이틀롤이나 큰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중책을 맡았을 때 예산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그 단어인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에 항상 주연 배우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데 얼굴같이 업계 안에서 이게 좀 일종의 새로운 실험을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도 박보영 배우도 굉장히 반가운 작품이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그 제작비를 듣고 영화를 보니까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좀 미술에다가 다 많이 쓰셨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대적인 부분들도 있고 공장이나 다른 부분들이 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정말 애를 많이 쓰셨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어쨌든 많은 배우분들이 개런티를 받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정말 적은 개런티로 이렇게 참여를 하셨다는 것도 너무 존경스러웠고 한편으로는 나도 너무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 있어요? 아 그럼요. 늘 차고 영화는 너무너무 늘 하고 싶죠. 오늘 집이가 좀 의미가 있는 거야. 의미가 있는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문에는 늘 가방에 계약서를 넣고 다니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오늘 뭔가 하나 성사되나요? 바라보고요. 근데 그거에 또 중요한 어떤 작업이었던 이유는 그게 그 결과론적으로 얘기되는 이유는 관객들이 이 영화를 알아봤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충무로 안에서 산업 안에서 의미 있는 실험들이 이루어져도 그게 관객들과 통하지 않으면 사실 그 성공으로 가는 길이 그냥 한 번의 시도로 막혀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요즘 이 영화에 많은 관객들이 성원을 보내주시고 극장으로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그게 훨씬 더 큰 반가움으로 느껴지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래픽 노블 원작이잖아요. 감독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듯이 그래픽 노블로 그냥 두어도 되는데 영화로 만들기로 결심하셨던 건 이 프로덕션과 관계가 좀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뒤늦게 드신 걸까요? 뒤늦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야기를 써놓고 저는 굉장히 재밌다고 썼는데 이게 뭐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부산행 하고 나서도 부산행이 잘 됐으니까 사실은 그 다음 영화는 좀 잘 해주잖아요. 근데 투자자들 반응이 아니 뭐 하고 싶으면 하시든가요. 약간 이런 분위기여서 이거는 약간 폐를 끼치는 프로젝트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만화로 내고 끝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만화를 냈는데 만화도 잘 안 팔리는 거예요.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좀 그렇게 대중들한테 공감을 받을 만한 얘기는 아닌가 보다라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냅두고 있다가 이거 아닌데? 이거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근데 이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또 남한테 좀 피해를 또 남한테 돈을 받아서 피해를 끼칠 수가 있으니 좀 약간 유튜브처럼 찍어볼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장대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약간 재연 드라마? 약간? 혹은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두 길이 있었는데 약간의 꼬꼬무 스타일을 가는 네, 꼬꼬무 스타일로 가는 거랑 약간 노급일처럼 가는 게 있었는데 노급일처럼 가면 이거 너무 노급일이 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약간 재연 드라마처럼 그냥 찍어야지 하고 어떻게 근데 잘못 나오면 되게 이제 기괴한 프로젝트가 하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희생자를 좀 찾았죠. 이거를 같이 할 배우, 같이 희생을 해볼 배우. 나와 함께 이미 한번 실패를 해봤던 배우. 문득 누군가가 슥 스쳐가지고 전화를 해봤는데 이상하게 또 덥석 물어가지고 또 함께하게 됐죠. 말씀하신 라스폰트의 도구빌처럼 만약에 이걸 찍었으면 진짜 바닥에 선 하나 그어놓고 여기는 피복 공장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거의 근데 짭퉁이 되는 도구빌 짭퉁. 정말 실험적인 영화가 또 나왔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제목 때문에 그런지 이 영화에서는 배우들의 얼굴을 진짜 유독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는 어떤 감상이 있었거든요. 감독님 박정민 배우의 얼굴을 카메라로 오래 들여다본 작업을 이 영화를 통해서 하신 건데 어떤 느낌을 주는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갑자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얼굴이냐. 근데 일단은 내가 박정민 배우를 이번에 같이 작업하면서 놀란 게 그러니까 어려운 연기 잘해요. 어려운 연기를 되게 잘해서 저는 사실은 놀란 순간들이 몇 번 있어요. 제가 어려운 연기라고 생각했던 게 그 아버지 인터뷰할 때 옆에서 지켜본다. 이런 게 진짜 어렵거든요. 이게 그냥 가만히 서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박정민 배우가 그런 거를 그냥 서서 지켜보는 건데도 뭔가가 있어요. 뭔가 이게 그냥 서서 지켜보는 게 아닌 거를 뭐 만들어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권혜원 선배님의 그 얘기를 들을 때 리액션 되게 힘들잖아요. 15분 동안.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권혜원 선배님 찍을 때는 우리가 진짜 열심히 찍었거든요. 너무 이제 막 압도적인 연기를 펼치니까. 근데 뒤집어서 박배우를 찍어야 되는데 그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이게 그 앞에서 권혜원 선배님이 그 똑같은 텐션으로 쳐줬나? 비슷하게. 비슷하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도 보면은 그 리액션들이 되게 남달라요. 되게 이제 얘기의 그 분기마다의 그 감정들이 되게 이제 막 점층적으로 막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뭐 막 표현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듣고 있는 거나 이런 거에서 뭔가 연기한다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 촬영장의 상황을 많이들 아실 테지만 촬영장에 배우들 수많은 카메라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두 사람이 같이 연기를 할 때 전체적으로 따는 그림이 한 번 있고 한 명 한 명을 다시 한 번씩 찍어야 되니까 배우가 계속 같은 연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설명하셨던 그 권혜호 배우가 다시 한번 그 연기를 해주셨다는 게 박정민 배우를 촬영하기 위한 장면을 맞아요. 그렇게 해주셨다는 얘기인 것 같고 보통 그런 씬 찍을 때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씬을 찍는 사람을 먼저 찍어주거나 연장자를 먼저 찍어줘요. 대부분 선배님들이 먼저 네네. 하시죠. 그래서 두 가지 다 이제 상황 해당이 되시니까 신나게 다 이제 찍고 스태프들도 신나게 찍고 이제 저 찍을 때 약간 텐션 풀려가지고 대충 그냥 이렇게 찍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왜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나라도 열심히 해요. 잘한다, 잘한다. 윤상호 감독님이 전설의 소감을 남기시기도 했죠. 나랑 할 때 원래 다들 열심히 한다, 나를 못 믿어서 라는 또 전설의 소감을 남기시기도 했습니다. 연출가마다 그 바라보는 대상을 찍는 것들이 다 다른데 예쁜 걸 진짜 예쁘게 찍는 사람도 있고 안 예쁜 걸 좀 예쁘게 찍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연상호 감독님 작품을 보면 항상 추함에 가는 시선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영화 영재처럼 정말 어글리한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든 아니면 어떤 사건이든 근데 그걸 어떻게든 파고드는 시선이 사실은 연상호 감독의 세계를 가로지르는 거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정민 배우님 뭐 지옥도 그렇고 여러 합을 함께 맞춘 배우로서는 그 감독의 세계관이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지 너무 궁금해요. 제가 감독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제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건데, 그러니까 막 누군가는 감독님의 작품을 뭐 초기 애니메이션 때 부산의 이유 뭐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애니메이션은 감독님이 어떤 날카로운 시선들을 다루고 있고 이제 뭐 부산행부터는 어떤 상업적인 작품 뭐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 저는 그 모든 작품에 다 감독님이 그 세상을 바라보는 약간 삐뚤어진 마음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떤 그것들을 표현하는 장치가 조금 더 상업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작품들이 좀 구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감독님이 이렇게 작품 하실 때마다 좀 유심히 보죠. 이분이 또 이번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셨나라고 생각하면서 유심히 보고 굉장히 매력적인 작가이자 감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결들이 사실 작품 안에서 읽혀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뭐 표면적으로는 한 사람의 얼굴과 또 그 가족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걸 좀 확대해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기적이다, 한국의 신화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까지의 그 사이에 사라진 정말 얼굴 없는 수많은 아무개들을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명규의 내면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점에서 시대상을 좀 포개어 보게 되기도 하는 작품이고 그 결이 항상 굉장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두 배우의 최근의 공통점이라면 1인 2역을 함께 하셨다는 것. 작품은 같지 않았지만 박보영 배우는 미지의 서울에서 자매를 연기하셨죠. 미지와 미래를 연기하셨고
그리고 박정민 배우는 이 영화에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의 젊은 시절과 아들의 현재를 연기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이지의 서울로 제가 한번 여쭤보았을 때 1인 2역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말로 얘기를 하셨어요. 배우 입장에서는 다 욕심이 날걸요? 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한 번쯤은 욕심이 날 법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데뷔를 하고 연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또 못 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느 순간이 지나가고 나서 그래도 이런 도전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때가 아니면 시간이 또 오히려 더 지나면 또 오히려 더 못할 것 같은 마음도 들기는 했어요. 그리고 정말 배우들이라면 기회가 온다면 한 번쯤은 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한 걸로 만족을 하기로 했어요. 너무 어려우셨죠. 1인 사역이라는 말까지 나온 배역이었기 때문에 이게 같이 만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만나면 촬영이 정말 한 2배, 3배, 4배가 되고, 그리고 이제 만지면 더 힘들어진대요. 그래서 잘 못 만져요. 그래서 최대한 접촉을 하지 않아야 되는 뭔가 이 제약들이 많이 있어서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그 친구들이 한 화면에 나오거나 나오지 않았을 때에 분명하게 이렇게 좀 다르게 보이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거를 좀 디테일을 나누는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보면서 그 권혜원 선배님의 어릴 때를 연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박정민 배우라는 것도 인식을 하고 있고 권혜원 선배님이라는 것도 당연히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렸을 때가 나오는데, 근데 그 젊었을 때의 어떠한 그 순간에 저는 그 선배님이랑 같아 보이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원래도 정말 대단한 배우라고 생각을 했지만 얼굴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박정민 배우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놀라기도 했었고, 그 웃음소리는 제가 그게 너무 기억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 웃음소리도 다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겠죠, 당연히? 네. 안 했다고 하기에도 지금 좀 그렇죠? 네. 정말 또 한 번 더 놀라면서 봤던 연기였어요. 동감하세요? 배우라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아, 매력적이죠. 1인 2역 아주 매력적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연기력을 뽐내고 싶다라는 어떤 그 야망.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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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속마음을 너무 드러내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실 네. 저는 아까 되게 정제된 말로 얘기를 한 거지만 그런 야망 그렇죠. 한 번쯤은 하고 뽐내고 싶어요. 싶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부딪히고 내 자신을 알아가는 거죠. 아직 뽐낼 때가 아닌가? 이러면서. 망할 수 있죠. 망할 수 있는데 뭐 한번 해볼 수는 있는 거니까. 내가 한번 1인 2역이라는 거 하면 한 작품에서 2개의 인물을 연기한다는 거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호영 씨의 말에 굉장히 동의하는데, 제가 한 1인 2역은 사실 보영 씨가 한 1인 2역에 비하면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1인 2역이라서 아니에요. 아니 아까 가발 쓰면 되거든요. 가발 쓰고 웃으면 다른 사람 일단 한 명은 그냥 나로 하면 돼. 그래서 뭐 크게 어려워. 왜냐면 보영 씨는 진짜 말 그대로 만났어야 되잖아요. 그 인물 2명이서 만나야 되고 그 이제 거기서 캐릭터 차이를 보여주면 되는데, 사실 제가 아버지 연기를 할 때는 권혜원 선배님이라는 어떤 모델링이 있고 아들 역할을 할 때는 이제 나라는 모델링이 있어서 막 크게 막 뭐가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었고, 제가 뭐 어제도 이야기를 뭐 주고에서 했지만 어려울 시간이 없었어요. 제한적인 시간. 네, 어려우면 안 돼 그냥. 틀려도 가. 네,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발을 쓰면 새로운 내가 딱 스위치 온 되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장씨가 있는 것 같아요. 옷도 갑자기 막 그 이제 네네네. 도장 조끼 입고
이렇게 가방 메고 다니면 이제 사람이 조금 더 내 자신이 기구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뭐 그런 느낌에 의지해서 연기를 하는 거죠. 이 1인 2역 잘해낸다면 어쩌면 나 연기상에 조금 가까워질지도 라는 야망. 그 내년 황금 촬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보영 배우한테는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여기서 정연이라는 캐릭터를 신현빈 배우가 연기를 하잖아요. 얼굴이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은 채 하는 연기를 여기 신현빈 배우가 하는데 그 제안은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이 역시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역할일까요? 네, 너무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보면서 얼굴이 안 나오니까 그 분의 목소리와 그 대사에 엄청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톤과 말하는 그런 뉘앙스나 이런 것들을 되게 집중하게 되면서 아, 어쩌면 이 배우가 연기를 할 때는 거기에 오롯이 이제 집중을 해서 연기를 했었어야 됐겠다. 그리고 이제 몸짓과 이제 손, 약간 이런 디테일의 연기를 또 다르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얼굴 표정에 기대지 않고 그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사실 도전이라고는 할 수 있어서 네, 저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회가 들어왔다. 합니까? 저 역할이에요? 응. 그럼 전 너무 좋죠. 돈을 근데 별로 안 줘요.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그리고 지금 사실 뭐 저는 영화가 너무 하고 싶은데 기회도 많이 없고 이러니까 그런 기회가 생기면 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대본이 하나 더. 얼굴이 안 나오나요, 감독님? 아니 장르 영화야. 아니 두 분이 그 도장에 관한 영화를 찍으시더니 자꾸 누구를 도장 찍게 하려는 지금 일을 삭당하시는 2인조 같아요. 저희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약간 하이에나 같은 게 있어요. 네. 된다 싶으면 그냥. 네. 이걸 다 뭐 저희 회사 분들도 다 듣고 계시겠죠, 옆에서. 다 고개를 지금 돌리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 박보영 배우가 생각하는 아름다움도 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뭘 보면 평소에 아름답다고 느끼시는 편인지 이건 정말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다른 거잖아요. 정말 다른 거 같기는 한데요. 저는 요즘에 제가 진짜 많이 하는 말이긴 한데 다정함과 선함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대사를 하시잖아요. 나도 아름다움과 추함을 구분할 수 있고 그게 상대방의 그런 리액션으로 다 안다. 그러면서 제 자신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기준이라는 것이 저도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대중분들에 대한 이제 반응과 약간 이런 평가를 되게 많이 받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되게 아름답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이 기준이 어쩔 때는 안 맞을 때도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내 소신을 지키고 나가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은 대중분들이나 이제 주위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옳다고 하는 혹은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기준을 쫓아가는 게 맞는 건지 막 그런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좀 다른 이야기지만 진짜 다른 얘기인데 죄송해요. 아니 감독님 그 영화를 제가 보면서 되게 불편하고 되게 그런 것들을 엄청 많이 느꼈는데 그거를 되게 저한테 자꾸 보라고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어쩌면 되게 외면하고 있던 것들 그리고 이제 권혜원 선배님이 막 그런 그 뒷부분에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실 때 연기적으로 압도도 되면서 너무 뒤틀린 사람 같은 거예요. 마음도 뭐도 다 너무 뒤틀린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이 뒤틀린 마음과 저런 사람 뒤틀린다고 생각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도 어쩌면 되게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그 아름다운 게 뭔가에 대해서 고민도 되게 많이 하게 됐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그래도 되게 약간 선함과 다정함이 제일 제 기준에서는 아름다운 쪽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름다운 답변이었어요, 진짜.
너무 딴 데 갔다 온 것 같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방금 되게 핵심을 짚어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연상호 감독님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감정이 모멸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면서 항상 동시에 사람이 역시 꼬이면 안 돼. 꼬인 구석에 있으면 저렇게 돼. 막 이런 생각을 늘 하곤 하는데 인간이 느끼는 모멸감의 포인트가 항상 있고 그래서 그 모멸감 때문에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포인트가 늘 작품마다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상호 감독이 물론 모든 사람에게 그게 좋은 느낌을 주지 않는 굉장히 예민한 감정이긴 하지만 연상호 감독에게 그 모멸감이라는 게 뭘까? 평소에 자주 떠올리시는 감정일까? 이런 생각들도 아니 그게 느끼신다는 게 아니라 그 감정 죄송합니다. 말에 오해가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 감정을 궁금해하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기도 했고요. 좀 흥미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흥미가 있는 거고 모르겠어요. 그 모멸감을 내가 많이 느끼나? 그런 질문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진지하게 요즘에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어떤 거 같습니까? 감독님이 그 이명규의 그 뒤에 이명규의 대사들 있잖아요. 쓰실 때 술술 쓰셨다고 했거든요. 막힘없이 술술 쓰셨다고. 아니 근데 좀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관심이 있고 예전에 제가 그래도 제가 가졌던 좋은 능력 중에 어렸을 때 좋은 능력 중에 하나가 좀 공감을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아주 어렸을 때 봤던 책 같은 경우도 정확히 기억이 나는 게 뭐 나의 오렌지나 뭐 같은 책 보면은 제재의 상황과 내 상황이 굉장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재의 그 감정이나 이런 거에 되게 몰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약간 몰입을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영화를 볼 때나 이럴 때. 근데 저도 이제 영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감정에 몰입을 하는데 사실은 약간 비겁한 얘기를 하자면은 영화라고 하는 거의 엔터테인먼트의 좋은 점이 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경험하거나 직접 겪고 싶지 않은 어떤 감정에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영화라는 걸 통해서 깊숙하게 경험을 하고 빠져나오는 안전장치로서의 영화가 사실은 되게 큰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떤 공포를 사실은 안전한 상태지만 즐기게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겪고 싶지 않은. 근데 영화도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롤러코스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푹 들어갔다가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뭐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있나?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완전히 동의해요. 왜냐면 평소에 이명규 같은 사람이 저렇게 꼬여있고 모멸감에 정말 인생 전체가 휩싸여 있는 사람이 앞에 있다면 저는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지도 않을 것 같고 그냥 몰라 뭐 너는 너 나는 나 어쩔 이러고 말 것 같은데 근데 영화 캐릭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람이 등장했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거든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인간을 이해하려는 훈련인 것 같아요. 영화가 그것을 감독님 표현대로 안전하게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생각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마운 매체라는 생각 늘 저도 하고요. 정민 배우에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려고 하는데요. 영화에서 제가 진짜 강렬하게 생각하는 씬이 많았지만 영희를 던지기 직전에 그 얼굴이 너무 강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씬이 있잖아요. 저는 만화 원작에서도 그게 진짜 강렬하고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 장면이 그대로 옮겨온 것 같이 앵글도 똑같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 씬이긴 한데 약간 뭐 생각할 정신이 없이 찍었다, 너무 바빴다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그 장면을 찍을 때는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그 산기슭에 가서 이제 보이지 않는 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부인의 시체를 던진다. 했을 때 두려웠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사실 무슨 마음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고 그때 기억이 나는 것은 이렇게 짊어지고 가서 와 던졌거든요. 뭔가 잘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약간 느낌이 좋은데 하고 이제 모니터 갔더니 딱 그 기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만화에서 본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 네. 그래서 요거 의도하진 않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과거 씬에서는 연기가 조금 과장되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다. 어차피 이건 나의 기억이기 때문에 좀 왜곡이 되고 증폭이 되고 뭐 과장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표정 괜찮은데 하고 근데 뭔가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한 번만 더 하겠다. 감독님이 그래 하더니 약간 모니터를 보지도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그래서 그냥 그 테이크를 썼을 거예요. 그죠? 아니 근데 일단 그 장면 자체는 중요한 장면이어가지고 얘기를 좀 했고 만화 얘기도 했고 그때 우리 미스틱 리버 얘기도 했고 맞다, 미스틱 맞다. 리버에서 네, 이제 막 맞아요. 쇼 펜이 팀 로빈스를 그 죽일 때 뭐 그 표정 앵글도 좀 비슷해요. 그런 것도 얘기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클로즈업이 2개 나오는데 이렇게 짊어지고 있을 때랑 던질 때가 있는데 사실 이 던지는 게 이제 카메라 위로 넘어가야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멀리 던지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카메라 렌즈가 당겨져 있으니까 사실은 사람을 카메라 위로 넘길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달라요 테이크가. 이렇게 지고 있은 클로즈업은 실제 대역이 있고 던지는 순간은 인형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2번 봤어요. 안 그랬나? 2번 갔는데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붙여놔도 똑같잖아.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어떤 마음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좋았다라는 기억이 있어요. 나 만족, 나에게 취한다. 전 제가 연기한 걸 보고 좋은데라고 느끼는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냥 뭔가 느낌이 좋았다. 아니, 근데 나는 박재민 배우가 사실은 막 시간도 없었다 하는데 엄청 계산해서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 나중에 막 그 약간 이제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아 보이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뭐 이게 막 귀가 밝은 애인데 옆에 있는데 뭐 못 알아듣고 이런 거를 다 채우려고 막 넘어지는 것도 넣고 막 자기 뺨 때리고 막 이런 거를 뭐 얘기도 안 했는데 막 그런 걸 넣어가지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걸 연기적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난 보면서 저런 걸 지금 계산해서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지. 칭찬 좀 해주시지. 그거 보고. 시간이 없어. 칭찬할 시간이 없어. 칭찬할 시간이 없어요? 칭찬할 시간이 없구나. 오늘 특별히 짬을 내서 칭찬한 시간을 지금 잘 됐으니까 칭찬하는 거지. 그래. 맞아. 네. 팀 분위기가 화기애애하죠? 네.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서 질문 같이 받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어글리라고 쓰여있는 키보드 모양의 키링이 오늘 선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진짜 이뻐요. 네, 선착순이기 때문에 네, 빨리 손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맨 앞줄에 계신 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GV를 또 보러 오셨군요. 여러 번 보신 관객분인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저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게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그 2가지가 있는데 그 만화책에서는 왜 영규 직업이 왜 전각도 있는데 왜 켈리도 있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게 왜 빠졌는지 어차피 동환이가 있어서 켈리 같이 해도 됐을 텐데 그게 왜 빠진 건지도 좀 궁금하고 이거는 그리고 그냥 좀 궁금했던 건데 이게 왜 클로징 멘트 때 왜 뒤에 카페 배경에 액자로 구교환 배우님이 그 프로필 사진이 있잖아요. 근데 구교환 배우님 프로필 사진이 왜 그 카페 액자에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카페에 갔는데 구교환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으로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걸 모르고 저번에 구교환 배우랑 전소희 배우랑 GV를 하는데 그걸 일부러 한 줄 알고 전소희 배우가 마음이 다쳤어. 왜 자기 사진? 자기 사진 없고 구교환 마음이 상했다고. 그러니까 아니 교환 선배 거는 해주면서 자기는 근데 그게 아니라 카페에 갔더니 거기 있어가지고 내가 사진 찍어서 교환이한테 보냈거든. 야, 네
사진 있다 여기. 그래가지고 여러 연예인들이 있어요. 뭐 거기 뭐가 많았는데 마침 그게 있어서 이게 왜 있지? 뭐 그랬던 거였고요. 그리고 켈리 그거는 처음에 만화 할 때는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이면서 디자인, 시각 디자인에 관련된 일을 한다라는 게 좀 제 생각에 되게 중요해 보여가지고 이제 그 켈리라고 하는 캘리그래픽 이런 걸 좀 넣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이 록이나 이런 게 되게 도장에 되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 로케이션도 그렇고 그건 굳이 필요 없겠다. 그리고 뭐 만화에서는 이 사람이 뭐 되게 드라마 무슨 유명한 사극 드라마 뭐 오프닝을 디자인해가지고 했다 뭐 이런 설정도 있었는데 사실은 다 필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다 뺐어요. 빼고 좀 전체적으로 그냥 여기서 만화에서도 필요 없는 건 다 빼고 좀 뾰족하게 만들려고 좀 했던 결과고요. 질문하시니까 내 생각나는데 어제 사실은 GB할 때 내가 질문 하나를 다음 GB로 넘겼는데 뭐였더라? 그게 뭐였냐면은 마지막 질문이 뒤통수에 왜 얼굴이라는 제목이 뜨냐라는 그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분명히 의도가 있을 텐데 지금 말을 못하겠다. 직관으로 연출한 거기 때문에 의도를 오늘 만들어 보신 거죠? 내면을 찾아가 내면을 탐험하다 왔어요. 이거 왜일까? 왜냐면은 들어봐. 얼마나 그럴듯한가 들어봐. 이 영화의 오프닝이 모든 게 다 오해야 하면서 뭐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뭐 사람의 시선을 못 쓴다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건 이걸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프닝이 나오는데 뒤통수에다가 글자로 얼굴이라고 박는 거는 이거는 패러독스야. 역설이야 역설. 그리고 그 오프닝도 역설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영화 전체를 보면은 사실 이건 영화 전체가 다 역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 제목 나오는데 이 영화는 사실은 거대한 패러독스다라고 하는 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얼굴이 아닌 뒤통수에 얼굴이란 글자를 박아놓으면서 시작을 한 거죠. 장난 아니에요. 내 내면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갔어. 이거 찾으려고. 정리 안 된 책상에서 이거 왜 그랬지? 거의 뭐 연동진 같은 느낌이네요. 근데 외람되지만 너무 귀여우세요. 그 이유를 찾고 얼마나 혼자 기쁘셨을까. 네. 그 지저분한 그 내면 속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잃어버린 열쇠를 찾듯이. 하지만 다 내면에 있었고 그 현장에서 그것이 발휘되지 않았었을 뿐 직관으로 다 촬영하신 영화라는 점 강조해드립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볼까요? 손 많이들 드셨는데 이쪽 세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 네, 마이크 드립니다. 앞쪽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영화 정말 재밌게 봤고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에 이제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기술이 좀 발달이 돼가지고 눈이 다시 보이게 되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어머니의 사진이 남아있잖아요. 그 사진을 이제 다시 봤을 때 그 죽인 거를 후회를 했을까 아니면은 죽이지 말 걸 그랬나 그런 거 여쭤보고 싶어요. 뭔가 선생님이 봤을 때는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에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명규는 사실은 한 번 태어나서도 한 번도 뭔가를 보지 못했다라는 설정인데 사실은 어떤 생김새가 예쁘다, 어떤 생김새가 못났다라는 것 자체가 기준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실은 그 사진을 본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사진을 봤을 때 이게 바로 사람들한테 모멸감을 받았던 그 얼굴이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지 사실은 어차피 이명규는 그걸로 판단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조금 예를 들면 무언가를 봤다가 눈이 안 보였던 사람과는 또 다른 결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극단적인 설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각적인 어떤 판단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한테 무언가가 다시 보인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감독님 답변이 훌륭한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이잖아요. 언제까지 장난칠래? 마지막 영화 한번 다시 보고 오셨어요? 아니에요. 오, 네. 이러다가 이제 삐끗하면 질문 어려운 거 나와서 어버버하면은 집이 한 번 더 하면 안 돼요. 끝까지 긴장 늦추지 마시고요.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이쪽 중앙열로 가볼게요. 저기 그 불빛 켜신 분한테 마이크 드릴까요? 뒤쪽이에요. 좀 더 뒤쪽이고요. 네. 네. 저는 박보영 배우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 1인 2역을 먼저 해보신 선배님이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두 캐릭터를 이끌어가시는 박정민 배우님을 보시면서 그 박정민 배우님만이 이건 박정민 배우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신 순간이나 장면이 좀 있으신가요? 촬영은 저희가 더 빨랐을걸요? 아무튼 이상한 경쟁심이 있네. 네, 제가 1인 2역 후배로서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근데 정말 그 웃음소리가 조금 약간 겹쳐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였기도 하고 그 사장한테 무릎 꿇는 씬도 저는 굉장히 좀 깊게 좀 와닿았던 부분이기도 하고 아내를 죽일 때와 이제 던졌을 때 너무 근데 많은 부분이 있었고 거의 대부분 뭐 겹쳐 보였던 순간들이 많아서 뭐 하나도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거의 대부분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나는 정도는 그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저 어제 GB하다 처음 알았는데 박정민 배우가 그 처음 젊은 연규를 할 때 임성재 배우랑 처음에 이제 한두 합을 맞췄는데 한 번 낄낄대고 웃어보아 봤는데 이게 괜찮은 것 같아서 그걸로 밀고 갔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전에는 그 설계가 안 돼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웃어볼까, 웃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어떻게 웃을지에 대해서는 설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저도 살짝 놀랬거든요. 왜냐면은 박 배우랑 저도 몇 번 해봤지만은 약간 그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과장된 연기? 그런 거를 사실 하는 거를 처음 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느낌이 좋더라고요. 아니 근데 너무 그 사람 같았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야비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나 이 웃음소리 맞아. 이 웃음소리가 우리 아버지 웃음소리예요. 네, 우리 아버지 어떻게 웃지 생각하다가 그렇게 있었어. 맞아. 그랬네. 나 기억났어. 아니. 맞다. 모든 기억이 맞춰졌다. 나 그게 되게 이상했거든. 그래서 이런 제가 아까 말한 그 부분 동영상 좀 삭제해주세요. 아니 그거는 내가 그렇게 웃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우리 아버지의 웃음소리를 좀 과장한 거죠.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약간 이거든요. 보영씨 절대 지켜. 탈룰라 지금 하셨어요, 그죠? 아니 제가 2번 정도 질문을 더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종료해야 된다는 연락을 받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무대 인사를 또 바로 가셔야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끝인사 한 말씀씩은 해주시고 자리를 마무리해야겠죠? 저희 영화 관객 여러분 덕분인 것 같아요. 덕분에 이렇게 GB도 재밌게 하고 저는 이렇게 GB 하는 게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는데 아니 나도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또 나 아무 생각 없이 만들 줄 알았는데 막 찾아보다 보면 찾는 재미가 있고 낄낄대는 거 그냥 낄낄대는 줄 알았는데 또 다 찾게 되잖아요. 이런 게 다 관객 여러분의 힘이다. 정말 저희가 무의식 속에서 의식을 찾아가는 이런 시간을 좀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말씀처럼 관객분들 질문 받으면서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한 번씩 더 곱씹어보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 순간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화가 더 완성되어 가는 느낌도 받고 함께 만들어가는 영화 같다는 느낌도 받아서 내 인생에 또 이런 영화가 있을까라는 또 뭐 한 가지 없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5번도 5번. 아무튼 이런 게
왜냐면 GV 할 때 이렇게 너무 많이 손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근데 영화에 대한 궁금증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자리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우성 기자님의 그 출중한 진행 능력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보영 씨 오늘 시상식도 갔다 오셨는데 이렇게 또 이 영화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너무 즐거운 GV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제가 너무 재밌게 본 영화를 이렇게 GV에 올 수 있는 게 영광과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고요. 이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또 열심히 또 노력해 주셔서 100만을 하는 그날까지 계속 좀 사랑을 잘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잠깐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올해에 제 영화가 개봉하지 않았음에도 GV가 벌써 3번째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저희 팬분들한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그래도 저의 GV를 꼭 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인사도 더 드리고 싶고, 그때 또 한 번 도와주실 거죠? 2번. 네,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 오늘 되게 걱정했는데 너무 또 저번에도 만나 뵀었던 기자님이셔서 너무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무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말 하나만 해도 됩니까? 출판사 무제에서 내 모든 것이란 신간이 나왔습니다. 지금 서점에서 팔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1인 2역으로 와 계시죠. 지금 배우이자 출판사 대표로서 또 한번 올려주십시오. 1인 2역의 역할을 충실히. 영화 제목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영화는 유독 관객 여러분들의 얼굴을 좀 자세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각자 어떤 시간들을 인생에서 보내셨을까, 각자만의 어려움과 행복이 또 있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유심히 보게 되는 면이 있네요. 영화가 9월 11일에 개봉을 했지만 아직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 또 좋은 입소문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영화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연휴가 곧 다가오는데 즐거운 연휴를 얼굴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